들은 정말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특히 경제 성장률을 올해 뭐 1.4%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서민들의 어떤 그 경제 상황으로 반영시켜서 보면 아주 그냥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뭐 무역이라든지 재정 적자라든지 저는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보면 이게 낙제점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점수 자체가 없는 그런 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이 철진한 안보 타령, 그 다음에 전 정부 탓, 그 다음에 이 야당 탄압 이런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제라는 것 자체가 사라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 어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뭔가 진단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 자체를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네. 지금 우리 MZ세대들의 그 지금 이런 오픈 채팅방에서의 한번 이야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정도로 심각하게들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득 월평균 소득 이것 보더라도 이렇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이제 물가도 우리가 물가 안정 목표가 2%인데 지금 3.7% 이렇게 그 후반입니다. 아마 또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더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도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생활 물가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걸 알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 정부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이 경제 분야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저희도 협조하고 뭔가 그 제대로 된 대안을 가지고 좀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 민주당이 이런 그 국민들의 어떤 생활의 어려움 민생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이 뭐 기재위뿐만 아니라 국회 또 국민들에게 한 얘기는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상자하고밖에 없어요. 네, 상자하고 외에 이 정부가 어떤 경제 대책을 세우고 그걸 국민들에게 이야기해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상자하고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경제 정책, 대책이 전무한 정권이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취약계층들도 이렇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은 특히 어떤 조세 정책 이런 것도 부자들에게 편중된 방식으로 또 대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가계 수지도 보면 소득 상위는 올라갔지만 소득 하위 20%는 더 내려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지금 뭐 보십시오. 올해 이 기업의 파산 신청 건수가 5년 평균보다 1월부터 8월에 지금 이미 5년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네. 개인 희생 신청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금리에서 기업과 가게 모두가 이렇게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는 걸 잘 알 겁니다. 저는 심지어 약 보수적인 이런 경제 지에서도 보십시오. 경기 회복, 나만 딴 나라 사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한계 기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체율도 보십시오. 지금 금융관리 하겠다 그러는데 금융관리 자체도 지금 가계대출 연체율이 8.2%까지 올라갔습니다. 8.3% 올라갔고 중소기업 연체율도
지금 보면은 39.6%가 사실상 증가한 겁니다. 부동산 정책도 사실 지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이 부동산 그 대출을 정부에서 늘려가지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저는 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도 그것 때문에 불안정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일시적인 반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에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윤석열 정부는 이 경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총리께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기재부라도 좀 중심을 잡고 대통령한테 바른말 하면서 뭔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대통령도 좀 알고 또 대통령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정책과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의 경제의 여러 지표들 또 민생이 어려운 것 또 여러 그 경제 상황을 보면 지금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데서 저는 뭔가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가장 고통받는 것은 국민일. 내용이 많아서 답변을 좀 길게 해보십시오. 예, 경제 전반에 관해서 아마 의원님께서 여러 포착하시는 지표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녹록지 않고 특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 민생, 서민,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늘 살림이 팍팍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 정책 또 경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늘 이런 상황 인식을 무겁게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호전돼야 할까 늘 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부터 우리 경제팀 전부가 늘상 고민하면서 또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하나하나에 관해서는 뭐 지표 인용에 관해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그 지표의 근거나 또 그것과 관련된 시기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건 별도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나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늘상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면은 또 외부 탓하느냐 그리고 또 뭐 전 정부 탓하느냐 자꾸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금년 같은 경우에 세계 교육 성장률이 1%도 안 되는 0%대입니다. 통상 코로나 때에도 1%가 넘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성장이.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수출이 전부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경제 상황이 그만큼 대내외적으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 겁니다. 그때는 여러 지표가 굉장히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나름대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유례 없이 30-40년 만에 물가가 폭등하는 고인플레 시대고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뭐 아시다시피 1년 전부터 각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1%대 금리에서 지금 한국은 3.5%, 미국은 0.25에서 5.5%까지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유례없는 상황이 언제 있었느냐? 평이한 시기에는 평이한 상황 속에서 경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러면은 코로나와 같은 그런 엄중한 시대는 엄중했고 지금은 엄중하지 않다. 코로나 때 왜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느냐? 그게 다 우리 경제 상황이 거기서 맞물려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세계 각국이 고인플레로 몸살을 앓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고강도 금리 긴축에 전 세계가 경제가 위축이 되고 세계 교육량이 5% 10% 가던 교육량이 0%의 교육량을 가고 이 상황 속에서 금융 불안을 막고
우리 경제가 그나마 굉장히 침체되지 않으면서 버텨야 되는 이 상황에서 경제를 운영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땠느냐? 저희들이 맞닥뜨린 거는 엄청난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의 상황을 쥐고 지금 거시경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대외 상황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작금에는 또 이스라엘 사태까지 번져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성장률, 특히 내년 성장률로 가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비교적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물가는 그들 국가보다 훨씬 낮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저물가에 비해서 현재 물가 수준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요 선진국이 5%, 6% 지금 아직 물가가 안정되더라도 그 수준인데 우리는 지금 2%대 갔다가 지금 최근에 국제 유가 좀 오르면서 다시 3%대로 간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물가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경제 상황이 외부 환경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정말 민생이 어려운 겁니다. 기업들도 어렵고 그래서 세금도 사실은 많이 못 내고 이런 상황이 지금 꼬여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회복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고 이것은 전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부 데이터에 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